넷플릭스의 드라마 참교육이 크게 이제 김묘연 씨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인데요. 지금 우측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교실을 배경으로 딱 군기 잡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당선인께서는 전편을 보셨다고 하던데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이게 인기는 인기인 모양이에요. 어제 교육부 장관님을 세종에서 배웠는데 당신은 5편까지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5편에는 서희초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예.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많은 교사들도 오해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그러고요. 저도 이제 23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도 예. 이제 가슴이 좀 울먹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단을 이제 행동하셔야 될 때다. 그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나화진이라는 남자 중에 그런 대사를 했는데요. 지금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애들이 무서워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입니까? 원래 안민석 당선인은 선생님도 저도 교사도 하셨었죠. 했고요. 예. 뭐 교수도 했는데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그 교권이 붕괴되었고 그로 예. 인해서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 줄 수도 없고 예. 그러한 학교 교실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불신하게 되었고요.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공부는 학원에서 믿고 예.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들을 더 존경을 하게 예. 되는 학원 선생님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칭 경기도 교권 보국을 만들겠다. 이 제안을 하신 거죠? 예, 교권 보국이라는 거는 이제 드라마 참교육 거기 이제 나오는 그 명칭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건 뭐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특히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예, 저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국 정도 그런 정도 네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활동 보호국이요. 예, 그렇죠.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예. 근데 여전히 교원지휘법에 관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죠. 네. 예.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등등 해가지고 교권오법이 도입이 됐음에도 예. 여전히 문제 책임은 교수 개인에게 지게 하니까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권도 지키고 학습권을 지킬 경기형 교권보호국 제가 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교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둘 다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 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활동 보호국이요.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앞서 이제 교원지휘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네, 네. 그래서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당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무력하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맞고서 해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 예. 그리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 가령 그런 겁니다. 그 드라마 참교육수도 나오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한다 그러면 결국엔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활동을 할까? 저는 일단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요. 예.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어.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진자 출신, 공수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공론화 토론을 제안을 지금 페북을 통해서 하니까 제 그 카톡으로 제가 어디 뭐 공수 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저 교사인데 예. 제가 그런 거 만들면은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제가 경기도 나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그럼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그럼 주신다는 연락이 와요. 거군요. 예. 그래서 주위에 실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 30명 정도.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 학생이 있는 학교, 그러나 선생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예. 폭력적인 응징이 아니라 이 계도하고 또 훈계를 통해서 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도에도 나와진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충분히 재원은 있다. 뭐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 선생님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드라마 속에서는 거의 뭐 1대 17, 1대 25로 싸워도 이기는 나와진 선생님이 있지만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꼬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요. 굳이 왜냐하면 학생들의 문제 학생들에게는 그런 출신의 그런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 뭐 감독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자체의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 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이제 교권과 학습분을 지키는 또 학습분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진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학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러나 다른 애들한테 방해는 하지 마. 다른 애들한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의 학습분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선생에게 폭력을 폭행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좀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참교육을 통해서 보아온 게 저에게 영감을 주고 이제 이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지긴 좀 애매해서 제가 자꾸 여쭤봤는데 말씀은 이제 특전사 출신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와진처럼 무력을 쓸 건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기가 눌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분들이 좀 학생들을 다루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듯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선생님한테 대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대응도 안 되는 그래서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동석 같이 그런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음 주 한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마동석 씨도 사실 영화에서는 폭력을 쓰죠. 그 폭력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영화의 속 캐릭터는 그런 게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라고 했을 때 물론 둘 다 잘 조화시킬 수도 있지만 학생 인권 조례 앞서 말한 학습권 여러 가지 뭐 그런 들고 학생 인권과는 충돌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을 쓰고 해요. 이거 일단 학생인권 조례 따지면 경기도에 있는 조례 따지면 뺏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학생들 소지품에 대해서는 뺏거나 이래서 그 스마트폰 말씀하시기 전에요. 자칫 오해가 있을까 봐요.
교권 보호 공론화가 예.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 학생을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이제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 이런 공론화를 시작하고요. 많은 의견들이 이제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이제 설계를 지금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스마트폰 문제는 제가 이제 정치를 간두고 1년 동안 미국의 UC 버클리 그 대학에 1년 동안 방문 학자로 이제 있으면서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AI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그 배울까? 예. 많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예. 스마트폰을 금지를 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뭐 AI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태블릿 PC가 다 공급돼 있거든요. 예.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태블릿 PC 사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철저하게 엄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들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시키도 잘 돼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가방에 하루 종일 넣고 예. 집에 갈 때 켜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마쳤어. 뭐 학원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게 학교에서 이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폰 프리스쿨을 지난해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어요. 폰 프리스쿨이요? 예. 예. 폰 오프, 북 오픈.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게 맞아. 하자. 왜냐하면 핸드폰에 의존하게 되면은 책을 안 읽어요. 예. 문해력이 떨어져요. 예. 학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고력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사귀지도 않아요. 예.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려놓게 되면은 책을 읽게 되고 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학교 문화가 바뀌거든요. 예. 그런 학교들이 또 들어 있어요. 화성의 3개 고등학교 같은 아주 그 농촌에 있는 학교인데요. 7, 8년 전부터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해로운 거니까 우리가 학교 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서 예. 그랬더니 몇 년 사이에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 학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일단 뭐 경기도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지금 돼 저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학교별로는 또 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반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예. 특히 AI 시대에 이 스마트폰은 미국의 불안 세대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그 책을 예. 보면은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그 시간은 아예 내가 썩어가는 시간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예.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는 이미 아주 보편화돼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만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구독률 1위, 예. 의존율 1위 너무나 관대해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 먼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도 폰프리스쿨을 선언할 것을 예. 이건 행정명령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 학교에 이게 지금 선생님 따라서 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내 학교는 모두 고등학교까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시행 전에 교육은 해야죠.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 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좀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별도의 문제고 교권보호국 얘기를 아까 인권 그 문제는요. 예를 들어 학생 인권 조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벌 금지나 강제 야자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이런 게 있고요. 앞서 당선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A 학생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B 학생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수업을 방해가 돼요. 체벌 금지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선진국에도요.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 학생이 잘못했다. 수업 시간에 잘못했으면은 예. 너 수업 끝나고 뭐 1시간, 2시간 남아. 예. 그런 디텐션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혼을 내면은 아이들이 참교육에 나오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부로 아이들 혼을 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들이 벌을 줄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매를 드는 건 그렇지만 인권의 뭐 문제가 아닌 것이죠.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의 방식의 체벌이 그런 아니라 벌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벌을 주는 방식이 선진국처럼 디텐션 제도처럼 예.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 측면이 동시에 존중돼야 될 그런 관계인데 오해되는 게 교권은 보수적인 가치, 학생 인권은 진보적인 가치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예. 학교가 이렇게 이제 붕괴돼 왔던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활 지도권 학생들의 과연 이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학부모들 반발까지 있더라. 이게 이제 현장의 교사님들의 많은 고민이에요.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학부모들은 이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악성 민원 자제해 주시고 예. 악성 민원 저는 교육감 직접 받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먼저 세워줄 수 있는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세 번째도 교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예.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그게 드라마 참교육에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관이 발족이 돼서 거기 소속돼 있는 김무열이 이제 문제에 있는 애들을 실제로 때려잡아요. 그냥 뭐 제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해던데요? 그냥 개 죽사발을 냅니다. 아주 그냥 원투. 박살을 내버려요. 애들을 막 솔직히 나는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로 김무열한테 맞는 것처럼 맞잖아요. 그럼 며칠 못 걸어다닙니다. 그러면 잡혀가지고. 네. 그쵸. 막 이거 여기 끊어치기로 막 겨드랑이 이런데 급소를 막 때리던데. 그냥 애들이 죽을 거예요, 진짜. 네, 보면. 그렇게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근데 드라마니까. 근데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에 초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왜요? 너무 강력한 인공 감미료의 냄새가 나서 저는 좀 보기 또 힘들었어요. 원작 자체가 웹툰 원작으로 했다고. 원작도 웹툰이고 이거는 거의 완벽한 판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 판타지를 소비하는 시점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분 안 좋으면 졸라 자극적인 음식 떡볶이 먹잖아요. 그게 떡볶이를 먹는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떡볶이가 좋은 음식은 아니죠. 이 두 개는 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참교육이라는 건 정말 고민 없이 만들어진 정말 어떤 자극적인 어떤 배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지 누구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네. 재미를 추구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은 안 돼요. 예? 재미만을 긍정적인 봤다. 표현은 지금 날것.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내 이게 좀 뭔가 완성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본편을 본 건 아니고 여기 유튜브 같은 데서 좀 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오늘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짧게 봐서 그런지 일단 막 속 시원하게 학부모한테 다시 이렇게 복수를 하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 세태가 저기 또 여실히 드러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구나. 네. 가령 이런 거 완전 미러링 심하게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묘성이 어린이가 자고 있어요. 어머니, 묘성이 어머니, 그 묘성이가 지금 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깨우세요. 깨울까? 깨우세요. 어머니 깨울 때 근데 손 대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옆에 애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말로 어머니, 하세요. 그러면 또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럼 자기 자는 것도- 냅두세요. 자는 거 학생의 자유니까 제가 침해하면 안 되겠죠, 어머니. 그럼 자기 냅두세요 그냥.
그럼 방임이에요, 그래. 그렇지. 어머니 그거 방임이에요, 어머니.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묘성이 아니라 우진인데요. 네. 우진이 어머니가 학을 뗍니다. 그쵸. 밤에 막 계속 전화해. 어머니 계속 막 선생님 번호가 계속 또 미치겠어 막.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틀릴 때 이렇게 빗금 치는 거 하지 말아달라. 자존감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바로 전화합니다. 묘성이 어머니, 그럼 빗금 말고 뭐를 칠까요, 어머니? 그럼 세모 치세요, 세모. 어머니 세모는요 또 뭐 할 때 쓰는 표시라서요, 어머니. 그럼 말은 뭐? 마르모는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별표는 중요한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머니. 몰랐죠, 진짜 이게 어머니? 대사예요. 이게 대사입니다. 맞아요. 예. 그 어머니가 소리쳐 빗금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빗금을 하세요. 빗금. 그런 것들이 네.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DM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음. 기추자님 교육에 관심 많으시던데 이거 꼭 한번 봐주세요. 나 몸져 누워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몇 편을 봤습니다.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시원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치 더글로리를 봤을 때 네. 진짜 막 이렇게 복수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막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뭐다? 그렇게 학폭 저지른 녀석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들이 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여기 내용 보면은 서희초와 이런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네. 그 시험지 유출한 사건 들어간 그런 것도 있고 이래요. 우리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버무려서 굉장히 통쾌한 결말을 판타지로 만들어내는데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폭력적이라서. 그러나 왜 사람들이 정말 속 시원해 하는지는 100% 공감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거 댓글을 제가 올렸잖아요. 이 댓글이 진짜 핵심이라고 봤어요. 뭐였냐면 환타지라고 해도 이런 작품이 자꾸 나와서 이슈가 되는 게 중요하다. 저런 행동들이 방금 우리가 어머니 했던 것처럼 꼴사납고 천박하게 비춰진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그래야만 고쳐진다라는 댓글이 있던데 전 이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냥 작품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들이 너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 평론가 아닙니다. 저 영어 유튜버입니다. 리뷰하는 입장에서. 네, 리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평가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곤란해요. 필요한 현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MSG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 지점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속 시원한 건 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있어요. 그 가령 범죄도시에서 이제 마동석이 때려잡는 빌런들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소개받은 빌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약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와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러는 건데 네. 근데 여기 있는 빌런들은요 보는 순간 같이 혈압이 올라가요. 그걸 그래. 김무열이 때려잡는 순간 카타르시스가 핵폭발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마동석이 때려잡던 악당들하고는 사이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규모는 훨씬 작지만 카타르시스의 크기는 몇 배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극적인 거지. 그렇죠. 자기의 끝판왕인 거지.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보고 뻥 뚫린 속이 현실로 돌아오면 몇 배로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럴 수 배설로 있겠다. 안 끝나 이게. 예. 이 지금 참교육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카타르시스 통로까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면 요즘에 핫 이슈지 있잖아요. 이수지 씨가 하는 최근에 유치원 교사로 굉장히 핫했잖아요. 엄청. 유치원 교사들 그 살아있는 모습 보여준 이번에는 간호사가 새로 나왔거든요. 썸네 썸네 좀 됐지. 진짜요? 좀 된 걸 텐데. 그래요? 옛날 거는 종합병원 간호사 말고 다. 간호사. 간호사. 네네네. 그 썸네일부터 이미 여기 다크서클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댓글이 또 눈물이 바다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을 고증하면서 맞아 현실이 저렇지라고 맞아. 보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게 진짜 다들 현실이 좀 힘든가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요게 요렇게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걸로 1차원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부터가 약간은 시선이 좀 틀려 먹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은 이 새끼는 이거 뭐 작품을 작품으로 봐야지 뭐 방방바 몰라 방방바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란 말이야 방송은 방송으로 보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빌런들을 때려잡을 때 그 시원한 감정은 현실에 기대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방송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현실에 기대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접촉면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근데 아까 기초자가 말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긴 하겠어요, 진짜. 이게 스스로 진상이라는 걸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괴롭혀도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여포가 되죠?
나는 그게 기회만 항상 엿보고 억눌린 게 맞나 봐요.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제때 울분을 내뿜지 못하면은 엄한 데에서 표출이 되잖아요. 네.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봤을 때 악함이 내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날 때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맞아요. 예. 그거 보면 그 사람은 거의 다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건 좀 고쳐야 돼요. 진짜로. 어디 가서 내가 좀 만만하게 대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당장 상대방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 내가 막대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진짜 저는 약간 이거는 좀 대대적인 국민 정신교육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 다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지는 않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 뭐 하는 사람인지 진짜 난 모르겠어. 이 방송을 한 시간 하면서. 영화 리뷰하는 사람이고. 예. 내가 상담 팀장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랬어.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시스템이었고. 거기는 또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보고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근데 진짜 참교육 요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네. 이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네. 해외 스트리밍 순위 사이트가 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도 43개국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와. 있고요. 비영어권이랑 영어권을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건 영어권 다 포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만 있는 정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재미를 넘어서 아 이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의미 찾다 보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네. 이건 보다 보면 사람들이 아 진짜 사회가 이렇고 우리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챙겨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못 봤는데 네.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쇼츠 뭐 이런 걸 저도 이제 좀 네네. 보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시원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 범죄 도시 보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이게 어떤 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 잡는 해결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네, 한 줄로 네.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면 저는 사실 1화부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나요? 너무 선 넘는 학생들이 나오고 아. 그리고 막 교사도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차에 따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났었던 건 이 네. 학교를 압박하는 학부모들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네, 언젠가부터. 그런데 이 접했었던 이야기들이 다 흐지부지 끝나거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판타지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그 가슴을 막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결론을 어쨌든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게 사이다다. 아 이게 진짜 제목대로 참교육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눈눈 이의식으로 참교육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맞아요. 들어 진상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애 뭐 앞에서 질문시키지 마세요. 애 기 죽어요. 뭐 틀렸는데 빗금 치지 마세요. 애 마음 다쳐요. 뭐 이러면은 엄마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얘가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를 할까요? 세모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눈눈 이의가 되는데 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학생이 학생을 때렸어. 그럼 참교육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지난해 전교조도 넷플릭스 앞에서 이거 만들지 말라고 시위했거든요. 제작 반대 시위가 있었던 사실 것 그거 같은데. 예. 그거 이상하죠. 왜냐면은 네. 제가 듣기는 이상한 지점은요. 네. 사전 검열이거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에 네, 대해서 네. 만들지 말라고 한 거. 네. 이유는 있습니다. 원작 웹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종차별이나 여성 혐오적 표현이 전체는 아니고 들어간 회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작품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서는 해당 내용은 다 걷어냈어요. 예. 걷어낸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럼 애들을 때리냐고. 네. 때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의 무차별 폭력이 아니라 네. 사실상 방어 차원이에요. 아. 대신 그 아이들 MG 조폭을 만들려는 그 성인 조폭이 등장할 때는 그야말로 강하게 응징을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이거예요. 말로 해서 들으면은 말로 하고 때려서 듣는 놈은 때린다가 아니에요. 때린다가 아니에요. 때려서 가르친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때려서 똑같이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학교이지 않냐.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 아이에게 맞는 훈육법이냐면은 이거라도 도입을 할 게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일종의 판타지죠. 이거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네. 하나의 판타지로 보면 돼요. 그렇죠. 판타지죠. 판타지인데 이게 어쩌면 자칫 비판의 입장에 있는 네. 분들은
이게 진짜 안 좋은 현실을 잠깐 잊게 만들어 주긴 하는데 네. 그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를 들면 뭐 이 교육의 교육자들에게 교권 뭐 회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뭐가 들어왔을 때 잘 막아주는 어떤 시스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잠깐 잊게 해주고 진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저렇게 애들 좁혀야지 뭐 이런 생각만 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상 보시면 진짜로 좁힌다라는 표현보다는 나 김무열 배우를 저희 둘 다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김무열 씨 표현에 의하면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나화진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진짜 좁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듯이 막 정말로 성인과 아이가 이 체급이 안 맞는데 이렇게 때린다. 그래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딱밤 정도. 라고 표현을 그래요? 하는데 딱밤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안진용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성인 대 성인의 싸움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액션을 보여준다 네네네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뭐라는 생각은 듭니다.